안녕하세요. 저랑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 목소리가 익숙하겠지만 저랑 처음 이제 대화를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학년 과학 B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김홍기라고 합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힌트 겸 문제풀이가 좀 될까 싶어서 처음 겪는 과학 서술형 평가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있는 문제를 풀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질문 같은 거는 천천히 해당 과학비 선생님들께 영상 보시고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설 시작할게요. 1번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한 뒤 털가죽을 고무풍선에 가까이 하였더니 고무풍선과 털가죽이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적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다 골라달래요. 자, 일단은 두 개를 마찰을 시켜요. 마찰을 시켰다면 두 물체 사이에 전자의 이동이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전자의 이동이 있었다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찰을 근거로. 그리고 서로 당기는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력이 작용했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대전됐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1번 풍선은 대전되었다. 그죠? 풍선도 대전이 되었지만 털가죽도 모두 대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털가죽과 풍선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한다. 잘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4번 털가죽과 풍선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였다. 그쵸? 전자가 이동했다는 거 아까 마찰해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그죠? 마찰해서 전자가 이동했구나. 근데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우리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서로 유도돼 있어 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그죠? 네, 여기 나왔네요. 바로 5번에 서로 같은 전기를 띠고 있다. 다른 전기죠. 선생님 아까 건너뛰었던 3번 뭔가요? 털가죽이랑 풍선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해서 서로 당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서로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력이 작용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인가요? 풍선 대전되었다라는 거랑 털가죽과 풍선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였다라는 1번, 4번 정답이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번 그림과 같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A쪽에 가까이 한 다음 플러스로 대전된 고무풍선을 B쪽에 가까이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것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일단 그림에 나와 있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유리 막대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금속 막대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A 쪽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B 쪽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원자핵의 성질들이 더 강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저희 뭐라고 배웠나요? 그쵸? 이런 현상 정전기 유도라고 배웠었어요. 정전기 유도라고 배웠던 이 현상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요. 대전체랑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대전체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봐놓고 보기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 조건이 하나 있네요. 단 유리 막대의 플러스 전하가 고무풍선보다 충분히 많대요. 이 조건이 왜 필요한지는 보기를 보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금속 막대의 A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선생님이 위에 그려놓은 그림 맞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금속 막대의 B 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네, 맞아요. 이 두 개는 정전기 유도의 정의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3번 볼게요. 고무풍선은 B로부터 밀어내는 방향에 힘을 받는다. 고무풍선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부분도 플러스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돼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발생해요? 서로 밀어내는, 그쵸, 청력이 발생해요. 그쵸? 서로 밀어내는 방향에, 아이고, 지금 우리 3번 하고 있었죠? 고무풍선은 B로부터 밀어내는 방향에 힘을 받는다. 이것도 맞아요. 자, 4번, 5번 정말 길게도 써져 있죠.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마이너스로 대전된 유리막대로 바꾸어.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친구를 마이너스로 바꾼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A쪽에 가까이 되면요, 바꾸어서 A쪽에 가까이 되면 B와 고무풍선 사이에는 밀어내는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여기 싹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유리막대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로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가까운 쪽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누가, 그쵸, 플러스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누구, 마이너스가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면 고무풍선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B 부분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힘, 그쵸, 인력을 받아서 서로 끌어당기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밀어내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에 힘이 작용합니다. 라고 답은 쉽게 4번이라고 찾을 수 있는데요. 5번 보러 갈게요. 자, 5번.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 막대를 한 개 더 A에 가까이 하면 고무 풍선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진다. 요 말이 뭐냐면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 막대 한 개를 더 A에 가까이 가져가면, 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A에 대전된 플러스 전하의 양을 더 늘리면, 이런 말이에요. 자, 플러스 전하의 양을 더 늘리게 되면 금속 막대 속에 있는 전자들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죠. 그죠?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게 되고, 금속 막대 안에서 정전 규도가 더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더 열심히 잘 확실하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B 부분에 대전체랑 멀리 있는 부분에는 플러스 성질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고무풍선을 더 세게 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보러 갈게요. 3번. 그림은 검정기의 금속 박에 플러스 전기를 띤 막대를 가까이 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막대기는 플러스고요. 가까이 가져갑니다. 검정기 도대체 언제 쓰나요? 검정기를 쓰는 이유는요, 대전체의 전기적 성질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해요. 선생님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사실 고무풍선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알기 위해서 검정기를 사용합니다. 검정기를 아예 대전을 시켜놓고 이용을 하게 돼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전자들이, 쉽게 말해서 정전기 유도가 똑같이 일어나요. 정전기 유도 일어날 건데요. 대전체한테 가까운 쪽은 금속판으로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요. 그죠? 그리고 금속박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성질이 강력해집니다. 금속박끼리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청력을 받아서요,
벌어지게 돼요 라는 상황까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1, 2, 3, 4, 5 보러 가겠습니다. 자, 1번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금속박으로 내려간다. 맞아요? 아니죠. 바뀌었어요.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으로 올라와요. 2번 금속판에는 플러스 전하보다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아져요. 맞죠? 자, 3번 금속박에는 마이너스 전하보다 플러스 전하가 많아진다. 맞죠? 자, 4번 두 금속박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여 벌어진다. 아까 제가 청력받아서 벌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5번 플러스 전기를 띤 막대를 멀리하면 금속박에서 다시 오므라든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금속판에 모이는 마이너스를 붙잡아둘 수 있는 힘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사라졌어요.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벌어졌던 게 원래 처음처럼 오므라들게 돼요. 됐나요? 자, 4번 보러 갈게요. 자, 4번 그림 가 나는 물 회로 모형과 전기 회로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물 회로 모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보기를 전기 회로에 적용했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기 내용을 볼게요. 펌프가 물을 계속 퍼올리면 물이 계속 흐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펌프가 누구에 대응이 되나요? 펌프가 건전지에 대응이 돼요. 자, 건전지가 하는 역할 뭐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건전지 잘 연결돼 있고 스위치가 지금 회로처럼 잘 닫혀 있다면 계속해서 전류도 흐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게 돼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전류의 흐름을 차단한다. 이건 아니죠. 전하가 계속 이동해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놔둘게요. 전선을 통해 전하가 이동한다. 전하. 계속해서 전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펌프에 대한 얘기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하 같은 경우는 물 분자에 대응을 시켰던 것 같은데 계속 나오네요. 4번 전지는 우리가 원하는 거 나왔어요. 건전지는 지속적으로 전자를 이동시켜 전류가 흐른다. 5번도 맞아. 살피고 갈게요. 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러 불을 켠다. 이건 갑자기 뜬금없죠?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건 내년에 보게 될 거예요. 내년에 에너지 전환과 보존 요 파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5번 보러 갈게요.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 됐나요? 자, 다음 문제. 자, 저항의 연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건전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잘 배웠죠. 그죠? 자,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란히 위아래로 연결하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직렬 연결하면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항은 커지게 되고요. 전류는 조금밖에 못 흐르게 돼요. 반대로 병렬 연결은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줄어들고요. 반대로 전류는 많이 흐르게 돼요. 맞는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은 커진다. 맞죠? 자, 퓨즈는 전기기구의 저항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퓨즈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 가정집 또는 가전제품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는 너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잠시 전류를 흐를 수 없게끔 딱 연결을 끊어버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직렬 연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멀티탭 어떤 용도의 대명사죠? 그쵸, 멀티탭은 병렬 연결의 대명사예요. 자,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전류는 그쵸, 커지게 돼요. 아까 우리 병렬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류는 커진다라고 했었어요. 일단 아닌 것 같고 짚어놓고 넘어갈게요. 4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대부분 전선에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밑에 거랑 서로 사실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왜 같은 말이죠?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를 컷 또는 플러그를 뽑았어요 라고 해도 그 아래에 있는 친구는 잘 연결돼서 돌아가잖아요. 우리 집에서 뭐 예를 들어 냉장고 잠깐 껐다고 하면 TV 못 보나요? 냉장고 잠깐 껐다고 해서 TV 못 보는 그런 집은 없죠.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만 쓰고 끄고 싶은 건 끄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 가정에 들어오는 전선이에요. 그죠? 가정에 들어온 전선 잘 봐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에어컨을 열심히 작동시키고 나서요.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작동시키고 나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 하나 더. 쭉 들어와서요. 전등을 A를 작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네. 이번엔 B도 볼게요. B 작동시키고 나가요. 근데 나가는 길에서 만약에 스위치가 꺼져 있다거나 하면 B 하나만 따로 오프 되는 거예요. 이 스위치 역할은요, 전등 B를 ON 시킬 수도 있지만 오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보기들 한번 볼게요. 자, 전등 A와 B는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요. 얘들은 다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자, 니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에어컨과 텔레비전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네, 맞고요. 자, 디귿. 스위치를 끄게 되면 모든 전기기구가 꺼진다. 아니요. 저희 아까 위에 설명했잖아요. 전등 B는요. 얘만 케어합니다. 그래서 전기기구 모두가 아니라 전등 B만 꺼져요. 그래서 답은 여기에 돼요. 밑에 있는 7번 보러 갈게요. 7번. 네, 자,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A, B 지점에 나침반을 놓을 때 각 나침반 자침의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쌤 자침이 뭐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나침반 MS극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침반 N극, S극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A, B 지점에 흐르는 자기장 모양 찾을 때는 어떻게, 그쵸? 엄지, 왕큰 엄지. 그리고 손가락 말리죠. 자, 다시 한번 했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엄지 방향이 누구 방향? 엄지가 그쵸?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말리죠. 빙글빙글. 나머지 네 손가락이 말아쥐는 방향. 요거는 그쵸? 자기장 방향이에요. 요 손모양을 그대로 쓰면 참 좋은데 요 회로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 좀 봅시다. 건전지 아래쪽이 플러스고요. 위쪽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아래로 이렇게. 그쵸? 전류.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면 이 막대 위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제가 아까 옆에 그려놨던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랑 요 도선, 막대 도선 위에서 막대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랑 같나요? 그쵸? 이 엄지를 말았을 때 A에서는 자기장이 요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B에서는 요렇게 생기는 거 같은데 라고 그려지는데, 자, A 나침반 모양을 그려야 되니까 나침반 모양은요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쪽이 N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아이패드를 쓰는 이유예요.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거는 오른손이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오른손으로 꼭 찾으셔야 돼요. 시험 볼 때 오른손 꼭 쓰셔야 되는데요. 나 컨닝한다고 의심할까봐 못 쓰겠어요 하지 마시고 쓰세요. 왜냐면 이거 하고 있어도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뭐 컨닝을 한다거나 이상한 손 모양을 했다고 뭐라고 한다거나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연필 들고 있는 손이 오른손이라고 해서 오른손 하다 펜 못 놓겠는데 나의 루틴이 깨져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꼭 오른손으로 방향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8번 보러 갈게요. 8번 아이고 오메 법칙 이야기예요. 오메 법칙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오메 법칙은요 전류와 저항과 전압 사이의 관계인데요. 얘네 둘 사이 관계는 어때요? 비례하는 관계고요. 얘네 둘 사이 관계는요, 반비례해요.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애는 뭐냐라고 봤을 때 저항은 통제 가능하고요, 전압도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전류는 저항 나누기 전압 나누기 저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전류가 흘렀어요. 얘가 동일해요. 예를 들어 얘가 동일해요. 근데 전압이 더 많이 걸렸다는 거는 한쪽이 저항이 더 작고요. 한쪽이 색깔을 바꿀게요. 저항이 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똑같아야 한다면 저항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전압이 조금 걸어졌는데 전류가 같다면 저항은 작은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풀러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A는 오메 법칙을 만족해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기울기가 일정하구나 라는 걸로 찾을 수 있는데요. 일정하게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전류랑 전압이랑 서로 비례하고 있구나 가지고 체크하시면 돼요. 만족합니다. 두 번째, A의 저항은 8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전류가 0.5 암페어인데요. 우리 저항 네모 분의 전압 A 거는 4V예요. 그래서 네모는 얼마인가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모는 8옴 맞아요. 자, B가 A보다 저항이 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아까 위에서 그래프 보기 전에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전류가 똑같은데요. 전압이 더 많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는 건 저항이 더 커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버젓이 3번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보기 틀린 거 맞죠? 자, 4번 전압이 같을 때 라고 했어요. 전압이 같을 때 언제를 보면 되냐면요. 전압이 똑같을 때 이때 보면 돼요.
A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어요. 자, 전압이 같을 때 B의 전류가 더 많이 흘러요. 그렇죠. A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 B에 걸리는 전압과 B에 흐르는 전류는 비례 관계이다.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압도 커지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보러 갈게요. 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걸 다 골라달래요. 우리 방향을 찾을 때는 요 왕엄지 가지고 찾았어요. 그죠? 근데 크기라고 하는 친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요 엄지손의 방향으로 찾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도 세져요. 그리고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도선에서 얼마나 여기가 10m다 또는 15m다 그러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도선에서 떨어진 거리는 크기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자, 10번 볼게요. 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변에 이번에는 뭘 물어봤어요? 그쵸? 방향을 물어봤어요. 우리 방향 찾을 때는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왕엄지 찾아주셔야 돼요. 자기장 방향, 손가락이 말아지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려면 뭐가 바뀌면 될까요? 그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돼요. 그 방향을 바꾸려면 전류의 방향은 건전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니은처럼 도선이 연결된 전지의 극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주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분명히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풀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진도가 밤마다 좀씩 다르기 때문에 다 풀어주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상 보시면서 처음으로 서술형이 들어가 있는 과학시험 공부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